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41%, 코스닥은 2.78%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는 것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하락했다는 이야기죠. 삼성전자 보니까 오늘 뭐 이렇게 하락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또 시가총액이 큰 같은 쪽으로 SK하이닉스 보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삼성전자와 지금 보고 있는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 급락 폭이 더 큽니다. 굉장히 지금 완전 급락을 했죠.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는 시장 하락에 비해서 선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외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 외의 다른 종목들이 같은 기간에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빠졌느냐? 바로 올해 우리 시장 상승을 쭉 견인했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러 다이아몬드가 하나 떴죠. 7월 한 말경에 이때 다이아몬드가 떴단 말은 조심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있는데 뭐 이때 분위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정말로 광기를 일으키면서 미친 듯이 2차 전지 쪽으로 막 달려들었습니다. 저때 아마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 돼지국밥집에서 국밥 먹고 있는데 미술을 이빨 당겨가지고 저기 뭐 주식 투자했는데 두 명이서 앉아가지고 니 때문에 내가 돈 벌었다 하시던 분들 과연 지금도 그때 잘 고점에서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억을 더 땡겨 넣는다고 한 시점이 바로 요 부근입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했는데 밥 먹으면서 옆에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도 참 그렇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이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주가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이렇게 올랐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굉장히 짧은 기간에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장 최근에 일본이 거품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저걸 차트를 뒤집어 버리게 되면 또 단기간에 우리가 급락하는 상황 또 마찬가지입니다. 급락을 했을 때 사람들은 공포스러워 할 때는 갑자기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튀어오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그때쯤 됐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저렇게 사람들의 기대가 몰리면서 광기를 일으키면서 확 샀다가는 그 광풍이 찾아들게 되면 갑작스럽게 주가도 시원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기간에 오르고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랜 기간 뭐 투자를 하면서 손해보고 들고 있다가도 한 11개월 정도 손해보고 들고 있었어요. 근데 막판 한 달에 급작스럽게 뭐 주가가 오르면서 수익 내고 빠져나온 경우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주식을 쭉 들고 있다 보면은 한 몇 년을 내가 들고 있었어요. 그때 손해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수익이 나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단 몇 달 만에 그 몇 년간 내가 들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슬칠 때라 보고 과감하게 던지고 나와야 됩니다. 관련해서 테마주 어떻게 투자하는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수급 분석 광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계속 이렇게 오를 때 분할 매도 신호가 계속 떴다 아닙니까? 끝을 냈었어야 되는데 계속 들고 있다가는 이제 박살이 나게 되는 거죠. 2차 전지 관련해서 저런 식으로 많이 하락했고 그게 지금 시장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것은 그 테슬라 있죠. 테슬라가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올랐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랐는데 그럼 지금 현재 주가는 어떻느냐?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몇 년 동안 이렇게 물론 이때는 실적이 별로 없을 때고 이제 자동차도 실제 팔리기도 합니다만은
아직은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죽으니까 다 따라 죽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전기자동차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을 늘린다 그러고 이제 살 사람은 다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솔직히 좀 겁이 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불 한 번 나면은 그건 강제로, 정말로 강제로 화장당하는 거 다입니까? 탈출도 어렵고. 그래서 다시 하이브리드가 지금 곽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리고 전력을 갖다가 전기자동차가 소비할 만큼 갑자기 그렇게 생산하기도 좀 힘들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자체 생산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전기자동차는 아직도 좀 더, 물론 그쪽으로 가겠지만 가야 할 길은 좀 더 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그렇게 본다 그러면 테슬라 주가 고평가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이걸 믿고서 전기자동차 관련 배터리나 이런 거 10년 정도 내가 들고 있고, 처음에 여러분들 매수할 때 그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들고 있고 10년 동안 그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뭐 그 안에 충분히 수익 내고 팔고 놓을 기회가 있겠죠. 고점에 물렸다 하더라도. 그런데 정말로 항상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할 때 항상 마음 그렇잖아요. 마음은 내가 10년 보고 들어간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0년은 개뿔이고 한두 달이고 뭐 몇 달 떨어지면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죠. 투자라는 게 참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바닥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생각해 보는 이유가, 지금 정부에서도 이 공매도 한시적 전면 중단 이 이야기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감원에서도 공매도 관련해서 전수조사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021년도 중반쯤인가? 그때 이제 공매도를 갖다 부분적으로 좀 허용했다 아닙니까? 그 종목들 어떻게 됐는지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자꾸 저런 식으로 파고들게 되면 기존에 공매도 하는 사람들 이제 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일단 수급적으로도 좀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흐름 좀 보면은 유가 같은 경우 의외로 지금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저기 전쟁이 나가지고 있고, 또 산유국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아직도 러시아하고 저 우크라이나도 전쟁 중이고, 뭐 산유국들이 언제든 얼지 또 감산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안정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관망하는 정도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좀 관망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전 세계 이렇게 달러 흐름을 좀 보면은 지금 이때가 2022년 한 10월경 됩니다. 10월 11월 그 경에 전 세계에서 달러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으로 향해 가다가 다시 다른 나라로 갔다 아닙니까? 그죠? 그 돈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향해 갔는데, 최근 움직임을 보면 뭔가 좀 이 선진 정세이거든요. 좀 관망하고 있는 것 같죠. 또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도 돈 흐름 쭉 정리를 좀 해보면 한 10월 달까지 이렇게 미국으로 향해 가다가 요 기점을 해서 미국에서 돈이 다른 나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으로 돈 들어갈 때는 우리나라 시장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돈이 미국으로 향해 가니까는. 그런데 또 뭔가 좀 관망하는 분위기인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돈의 흐름이 바뀔랑 말랑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아래쪽으로 와서 미국에서 돈들이 달러가 다른 나라로 이렇게 향하게 되면은 우리 주식 시장은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돈 흐름이 바뀌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일단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수가 많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일단 우리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전기전자업종 좀 팔았습니다. 그리고 운수장비업종 세력들이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산 거는 유통하고 운수창고 보험 요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기관들하고 다 합하면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그래도 전반적으로 순매도가 많았고, 기관들 중에서도 뭐 기타 개 쪽으로 좀 들어오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오늘 시장 수급은 좋지 않았습니다.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좀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한 5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대상 들여다보면은 이 단계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지금 들어갈 만한 시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요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주가 선도 비중이 너무나 커요. 굉장히 크죠. 다른 세력들을 압도할 만큼 굉장히 큽니다. 그럼 최근에 시장이 올랐던 것은 외국인들이 단독으로 거의 세력들 수급 다 끌고 나왔잖아요. 엄청난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지. 외국인들이 매수를 멈추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매매를 보면 이거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면 매매가 뭐 거의 일정해요. 일정. 그러면서 매매를 이제 순매수를 규모를 좀 더 늘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단기간에 좀 올랐기 때문에 요거는 관심권에 등록을 해서 좀 조정을 받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따라잡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 버렸죠. 또 그리고 대한항공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또 그리고 한국콜마도 괜찮은데 이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단기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지금은 좀 들어가기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죠. 이거는 뭐 아깝지만 버리는 걸로.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은 이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고 앞으로 이런 종목들은 뭐 이쪽으로 올라온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조금 싸게 매수하려고 그러면 분할로 지하실 언제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반등 생각하면 이쪽에는 종목들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미래세 생명인데 이거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죠. 둔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보통 상승평범은 한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거리 없이 너무 많이 올랐지만 하여튼 상승평범 아니면 여기까지 가더라도 이때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은 요 탕력이나 둔화 쪽으로 가게 되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봐도 아직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가 많고 상승 추세가 적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타임세이버 쓰시는 분들께서도 시장 분위기 판단할 때 이거를 어떤 그런 것도 괜찮아요. 요 비율로 계산해가지고 여기 자기가 어떤 종목을 좀 정해서 코스피 한 200 종목 아니면 뭐 250개도 괜찮아요. 200개, 코스닥 한 50개 정도서 뭐 250이나 300 종목 딱 맞춰놓고, 그럼 여기 전체 종목 수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하락 추세가 많을 때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아니라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쪽으로, 또 상승 추세가 많을 때는 차익 실현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쪽으로, 비중 조절을 갖다가 하나로 하는 어떤 기준을 삼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와중에서 상승 평범으로 들어가는 종목들 어떨 땐 비중을 실었다가 또 둔화 쪽으로 가면은 다시 이렇게 비중을 좀 뺐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현금 비중을 쭉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뭐 나쁠 때는 하락 추세 종목이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 시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 추세로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에 종목이 줄어들고 이쪽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이쪽 종목이 많아지게 되면 이미 종목을 사면서 현금이 들어갔을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차익 실현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보유 종목들이 둔화나 아니면 저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 하나씩 분할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고점에 가더라도 사실 이럴 일이 없습니다. 이럴 원칙 그대로 하잖아요.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현금을 시장에 어느 정도 꼽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돈을 갖다가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차익 실현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거는 하락 추세, 이렇게 상승 추세, 요 종목을 쭉 보면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포스코홀딩스처럼 뭐 이럴 때 계속 이게 탐욕이나 둔화 구간이었잖아요. 계속 그 구간 동안에 충분히 현금을 갖다가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또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업종 분석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상승 평범에는 이 안에 있는 이 종목들
요거는 뭐 그렇다 손 쳐도 얼마든지 수급하고 정리해 보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거 조급한 마음이 문제지. 자기 나름대로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하겠다. 또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사람들 만 믿지 말고 기계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내 보유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알아서 돈을 조금씩 회수하는 쪽으로.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는데 지하실 파고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세력들이 돈 투입하는 거 확인하고 평범한 구간에 오게 되면 물론 요 왔다가 다시 이쪽 떨어지는 수도 있고 더 오르는 수도 있어요. 그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근데 그때 상승 평범으로 세력들 투자한 돈 담보로 잡아서 종목을 조금씩 사서 현금 비중을 좀 줄여서 주식 비중을 좀 늘리고, 그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잘 이렇게 조절해서 밸런스를 맞춰 가게 되면 투자를 해서 참 이럴 일이 없죠. 이제 단지 이제 그게 좀 빨라지려 그러면 시장의 자금 회전이 좀 빨라지게 되면 당연히 변동성이 좀 크게 되면은 자금 회전이 빨라져서 돈도 좀 더 많이 벌게 될 거고, 한순간에 뭔가 한꺼번에 또 뭐 갑자기 이러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항상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생활해 가면서 자꾸 목표는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게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가 악착같이 벌어서 노동소득에 의지를 하지만 이 내 노동소득이 영원할 수 없고, 지금 정부에서도 자꾸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카페 만들 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가치투자연구원 처음 만들 때부터 국민연금 믿지 마라, 무슨 연금 믿지 마라. 지금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연금 줄이겠다고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죠. 연금을 줄이겠다고. 연금을 갖다 줄여서 낸 만큼만 받자, 뭐 희한한 이야기. 물가가 줄어들면 연금도 줄여버리자, 연금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자. 자꾸 줄이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 저거는 저 다 받아 처먹고,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누가 돈 헤쳐먹냐. 기업들도 이익이고 운영하는 사람들 중간에 다 빼먹겠죠. 앞으로 퇴직연금도 그래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시스템을 그래 만들어 놓고 가고 있는데 돈 충분히 줄 돈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자기 노후를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국가도 내를 보호해 주지 않고, 또 정부에서도 자꾸 이제 세금 높여서 어쩌든가 뽑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세금이 그래도 낮은 게 주식입니다. 부동산은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세금 막 때려버린다고. 뭐 소득하고 비슷하게 양도소득세 뭐 엄청나게 물려 때려버린다고요. 근데 저 주식은 외국인들이 들고 있다고. 우리도 들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들고 있어서, 또 주식이 과단적 세금을 매기게 되면 경제 활동에도 좀 문제, 기업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있지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외면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약점을 가만히 정부에서 뭘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주식을 가지고 자꾸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내가 노동소득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꾸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돈이 많으면은 짧겠지만 돈이 없으면 좀 걸립니다. 또 시간도 좀 많이 걸리면서 어쨌든 간에 배당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그때 이제 상황 보고 판단하는 거죠. 뭐 즉시 연금으로 좀 돌려서 내 소비를 좀 늘리지 않고 이래저래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또 부동산에 조금 좀 투자를 하고 금도 좀 투자를 하고 밸런스를 자꾸 맞춰가려고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까마득한 것 같아도 그렇게 까마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중간에 뻘짓 안 하고 중간에 뭐 한 번씩 사기 당하고 뭐 이렇게 과단 어떤 내 생각으로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허당질 좀 안 하고 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쭉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릴 것 같아도 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좀 정상적인 투자를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